안녕하세요. 킴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킴킴 변호사의 김변입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생명을 앗아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건 개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지난 9일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새벽 1시경에 0.08이 이제 면허 취소 수치인데 0.1을 초과하는 음주 상태에서 완전 만취인 거죠. 운전을 한 30대 여성 A씨가 있었고 옆에 동승한 남성 B씨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두 명이 이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고 가면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맞은편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배달을 가시던 피해자분을 치여서 사망을 하게 된 사건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을 공분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운전자, 동승자 사고가 난 직후에 참국이 일어났는데 119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다른 이제 목격자들이 119 신고를 하고 현장에 119가 도착해서야 차에서 내렸고,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별다른 구호 조치를 아예 하지 않았죠. 음주운전 자체도 용서받을 수 없는데 그 사고 후에 경과 조치들을 보면 이게 도저히 사람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행동들을 계속 했죠. 그리고는 심지어 그 사고 현장에서 생명이 한 가장이 죽어가고 있는데 변호사부터 찾았다고 이야기를 또 하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 또 A씨는 이번에 구속되면서 사과 한마디 없었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구속 전에도 지금 본인 몸이 아프다면서 병원 치료를 이유로 조사를 연기하기도 했고 롱패딩으로 모자 쓰고 얼굴을 가린 채 피해자한테 단 한마디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이제 신문을 받으러 갔고 결국 구속이 됐죠. 그렇죠. 뭐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죠. 구속돼야죠. 이건 윤창호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기준이 강화가 됐고 음주운전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실형이 나오는 그런 정말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왜냐면 정말 처벌이 강해야지 이런 일들이 또 재발되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는 또 동승자 이제 B 씨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참고로 A 씨와 B 씨는 그날 처음 만난 관계였다고 하고 총 4명의 남녀가 이제 코로나 2.5 단계였기 때문에 이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겨서 이제 술을 먹다가 운전을 하게 된 건데 조수석에 탄 B 씨의 법인 소유 차량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A 씨가 운전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이 B 씨가 입건된 건 B 씨는 구속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B 씨는 어떤 혐의로 입건이 됐냐면 결국은 음주운전을 방조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뭐 호변하고 저하고도 같이 술을 먹다가 만약 호변차를 타고 왔다 그러면은 호변이 그럴 리는 없지만 음주를 하겠다 그러면 제가 미쳤어?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그냥 정말 용이하게 했다, 음주운전 자체를. 그걸로 이제 입건이 됐는데 근데 지금 이제 또 다른 진술이 나왔단 말이에요. A씨가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대리운전 부르려고 했는데 뭘 대리를 부르냐, 네가 나보다 술 적게 먹었으니까 네가 운전을 해라고 운전을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죄명이 완전 달라지게 되거든요. 방조가 아니라 교사범이 되는 거예요. 즉 이제 방조는 이제 보고도 말리지 않고 교사는 적극적으로 이 행위를 하게 하는 건데, 물론 그 A씨의 내가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지만 B씨를 포함한 일행들이 왜 부르냐고 했던 것이 결코 감경사유가 되거나 면책사유가 결코 안 되죠. B씨가 이제 책임지고 합의금이나 이런 걸 마련하고 도와줄 텐데 B씨가 음주운전 방조로 입건이 되면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차피 사고는 일어났고 합의금을 마련하려면 B씨가 입건이 안 돼야 되지 않겠냐. 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 지금 한편으로 가야 된다. 방조와 교사는 엄청난 차이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행이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을 뻔히 보고 있고 함께 그것을 이제 음주운전이라는 불법 행위를 하는데 방관적으로 참여한 것과 적극적으로 그걸 시킨 거는 당연히 이제 죄책이 다를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제 음주운전으로 대인 사고가 나면 당연히 운전자는 이제 특히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구속이 되는 게 당연하죠. 게다가 지금 나온 정황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구속의 이제 사유로 삼는 것들이 범죄가 중대해야 되고 사람이 돌아가셨으니까 정말 중대한 범죄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뭐 음주운전 자체도 중대한 범죄지만 그리고는 뭐 도주의 우려라든가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갖춰지면은 당연히 구속이 되는 건데 B씨 같은 경우는 뭐 이 범죄가 더 중대한데다가 그다음 도주 우려도 있다고 보여요. 더군다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잖아요. 이게 형법상의 증거인멸죄로 처벌은 되지 않겠지만 자기 범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는 거니까 증거인멸죄로 처벌은 안 되겠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데 있어가지고는 교사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어떠한 장애도 되지 않는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뭐 방조에서 구속됐다는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방조에도 정도가 있죠. 그렇죠. 방조도 적극적 방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말 소극적 방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방조로 간다고 하더라도 0.1이 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검출이 됐다는 것은 이건 정말 적극적 방조라고 봐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김변이 아까 한 얘기대로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는데 부르지 말라고 했던 건 이 운전자인 A씨에 대한 감경 요소를 고려할 게 아니고 오히려 이 B씨에 대한, 이것이 방조라고 하더라도 방조 중에서도 가장 높은 책임을 져야 될 방조의 영역이라고 봐야 되는 그걸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뭐 구속영장 신청 안 돼도 이분은 뭐 실형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동승자도. 근데 적어도 이 유족분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달래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응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괜찮겠지 또는 이번만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정말 이번 한 번만 네스트로한테서 원칙을 무너뜨리고 눈을 감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살인 무기를 도로에 풀어놓는 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만약 정말 사고가 나고 뭐 당연히 음주운전 자체가 안 되는 거지만 이게 정말 인사사고 인명사고로 나아가게 된다면은 피해자분의 소중한 생명을 박탈당하고 그 가족들은 고통받는 거고 본인 인생도 망치는 거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주는 사실 음주운전 습관이에요. 그쵸, 이렇게 습관이죠.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절대로 한 번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술 처먹고 할 돈 있으면서 음주운전 할 비용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귀찮고 술 먹고 하니까 그 생각으로 인해서 정말 남의 생명, 그 가족의 파탄까지 이룰 수 있다는 그래서 형법에서 이걸 엄벌에 처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명심하시고 다시 한번 피해자분께 좀 위로의 말씀 가슴 깊이 전달드립니다. 네, 어쨌거나 정말 피해자분 가족분들 힘내시고 뭐 정말 뭐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도 어떻게 극복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은 정말 응당한 처벌 그리고는 그 응당한 처벌을 통해서 두 번 다시 이런 범죄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예방하고 교화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다른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Put your broken rip off, wafers on. Doesn't matter if the sun goes down. We'll still be up, don't care about the place we